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재영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에 가까운 편이죠. 현재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 양성평등 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고용계에서 여성이 처한 오늘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궁금하신 것이 바로 고용률일 겁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2018년 여성 고용률은 5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비록 0.1%포인트지만 조금이나마 올랐다는 것에 긍정적인 희망을 두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률은 얼마나 올랐나요? 네, 여성의 고용률이 근소하게나마 오른 것에 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률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71.2%에서 0.4%포인트 떨어진 70.8%로 기록됐는데요. 남녀 간의 고용률 격차도 줄었습니다. 2003년에는 24.7%포인트였는데 15년이 지나오는 동안 19.9%포인트로 좁아진 겁니다. 네, 남성의 고용률이 떨어진 것 다시 아쉬운 결과지만 그래도 고용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비록 조금씩이지만 점차 격차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남성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성의 취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47.4%였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엔 여성 상용 임금 근로자 비중이 29.8%였으니 큰 폭으로 상승한 셈입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44.3%에서 54.3%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고용 상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용 임금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 그만큼 직위가 높아질 수 있는 확률도 더 커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유효한 수치가 있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바로 기업 관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를 살펴보는 자료일 텐데요. 참고로 10년 전에는 기업 관리자 가운데서 여성 비율이 12.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는 이보다 8.1%포인트 상승한 20.6%를 기록한 겁니다. 5명 가운데 1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선 6.4%에서 10.9%포인트가 증가한 17.3%를 기록했습니다. 민간기업 역시 13%에서 21.5%로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여성 기업 관리자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보수적인 분위기인데요. 이 분위기 속에서 10%포인트 가까운 성장률을 올렸다는 것,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성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용 임금 근로자나 기업 관리자의 비율이 늘기는 했지만 여성 임금 근로자 5명 가운데 2명이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임금 근로자 887만 4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367만 8천 명으로 41.5%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26.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역시 2014년 39.9%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만큼 절반에 가까운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더욱이 비율 면에서도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살펴봤더니 244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15만 1천 원 증가한 수치지만 남성 근로자의 68.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근속 연수도 4.9년으로 남성보다 2.5년 짧은 편이었습니다. 임금도 상용 근로자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여성의 경우엔 20, 30대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보다 여전히 근속기간이나 임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이렇게 M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에 잠시 높아졌다가 30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건데요. 이처럼 M자형 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결혼이나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세에서 54세의 기혼 여성 900만 5천 명 가운데 345만 7천 명은 비취업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도 전년도보다 1만 6천 명이 증가한 184만 7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인 여성의 고용률은 늘었다고 하지만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부분에선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고용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는 만큼 2019년 여성의 삶이 완벽하게 나아졌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020년 여성의 삶은 보다 나아져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 골라오셨나요? 네, 오늘의 뉴워드는 실망 실업자입니다. 실망 실업자, 과연 어떤 말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망 실업자란 취업을 원하지만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찾는데 실망감을 느끼며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직 단념자, 취업 포기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실망감을 느끼며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이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일할 마음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망 실업자는 취업의 의사도 구직 활동의 의사도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업자 수를 조사할 때 이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실망 실업자는 지난해 5월보다 7만 2천 명 증가한 54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은 분석 결과 올해는 30대에서 50대 실망 실업자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인구에서 실망 실업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고용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대책은 물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은 물론 30대에서 50대의 경제활동 인구들 중 일을 하지 않거나 또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늘더라도 비경제활동 인구도 함께 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청신호가 켜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